만약 여러분이 200년 전의 병사라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아주 곤란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총구에서 하얀 연기가 확 피어올라 여러분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적에게 그대로 알려주거든요. 한 발 쏠 때마다 내 위치를 스스로 광고하는 셈이었죠. 수백 명이 함께 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장은 몇 분 만에 뿌연 연기로 뒤덮여서 바로 옆에 아군조차 안 보였습니다. 무려 600년 동안 총이라는 무기엔 이 하얀 연기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어요. 그런데 1880년대 이 연기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쏴도 연기가 나지 않는 화약, 무연화약이 등장한 거죠. 단순히 앞이 잘 보이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조용한 변화가 인류가 만든 가장 무서운 무기 중 하나, 기관총이라는 괴물을 전장에 풀어놓게 됩니다. 화약에서 연기 하나 지운 게 왜 그렇게 큰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수백만 명의 목숨과 연결됐을까요? 총의 과학사 두 번째 이야기, 화약입니다. 먼저 그 연기의 정체부터 봅시다. 600년간 총을 지배한 화약은 흑색 화약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교화약이죠. 재료는 초석, 숫, 황. 표준적으로 초석 75에 숫 15, 황 10 정도의 비율로 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초석이에요. 무언가 타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초석이 자기 몸 안에 산소를 품고 있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총열 안에서도 맹렬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갈 게 있어요. 화약은 사실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아주 빠르게 타는 거예요. 진짜 폭탄처럼 순간적으로 터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면 총알을 밀어내려면 등을 쭉 밀어주는 손이 필요하지 망치로 후려치면 안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다 터져버리면 총알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총이 산산저각 납니다. 흑색 화약은 이 미는 손 역할을 600년간 해왔어요. 문제는 이 화약이 타고 남기는 것들이었습니다. 흑색 화약은 다 타고 나면 놀랍게도 무게의 절반 이상이 기체가 아니라 고체 찌꺼기로 남아요. 산소를 배달해주던 초석 속의 칼륨이 정작 자기는 무거워서 연기 속 가스가 되지 못하고 검은 소금 같은 고체로 눌어붙는 거죠. 이 고체 알갱이가 공중에 뿌옇게 뜬 게 바로 그 하얀 연기고 총열 안쪽에 끈적하게 눌어붙은 게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흑색 화약총은 몇 발만 쏘아도 총열에 찌꺼기가 껴서 장전이 힘들어졌고 수시로 청소해야 했어요. 지난 편에서 정확도를 위해 총열에 강선을 팠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번엔 이 찌꺼기가 그 홈을 메워버리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위력은 위력대로 낮았고요. 한마디로 연기나고 더럽고 약했어요. 600년을 썼지만 누구나 더 나은 화약을 원했습니다. 그 더 나은 화약이 1884년 프랑스에서 나옵니다. 화학자 폴 비에유가 만든 푸드르베, 세계 최초의 실용적인 무연 화약이에요. 비결은 재료를 통째로 바꾼 겁니다. 초석 같은 걸 섞는 대신 니트로셀룰로스라는 물질을 썼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출발점은 놀랍게도 솜입니다. 목화솜을 질산 같은 강한 산으로 처리하면 솜의 분자 하나하나에 산소 덩어리가 촘촘히 박혀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흑색 화약은 산소를 배달해줄 무거운 택배기사, 그러니까 칼륨이 따로 필요했죠. 그런데 니트로셀룰로스는 산소를 아예 자기 분자 안에 도시락처럼 싸 들고 다닙니다. 배달기사가 필요 없으니 타고 나서 남는 무거운 찌꺼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깔끔하게 기체로 변해 날아가 버립니다. 연기도 찌꺼기도 확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 니트로셀룰로스 그냥 두면 너무 급하게 타서 위험했어요. 비에유의 진짜 공은 이걸 알코올과 에테르로 젤리처럼 반죽해서 얇은 판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이 겉에서부터 차분하게 한 겹 한 겹 타들어가요. 급하게 터지려는 물질을 총에 쓸 수 있도록 길들인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무게로 흑색 화약에 대략 3배에 이르는 위력을 내면서도 연기와 찌꺼기는 거의 없었어요. 600년 만에 화약의 재료 자체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 새 화약이 총을 얼마나 바꿨는지는 숫자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프랑스가 이 푸드르베를 처음 장착한 총이 1886년 르벨 소총이에요. 세계 최초의 무연화약 군용 소총이죠. 바로 이전 세대 총과 비교해 볼게요.
흑색 화약을 쓰던 총은 화약을 대략 5.2g 넣고 11mm짜리 굵은 납탄을 쐈습니다. 총알 속도는 초속 450m 정도였고요. 그런데 무연 화약을 쓴 르벨은 화약을 그 절반도 안 되는 2.3g만 넣고 8mm짜리 더 가는 총알을 씁니다. 그런데 속도는 오히려 초속 600m를 훌쩍 넘겼어요. 정리하면 화약도 적게 넣고 총알도 작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빨라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총알이 빠르면 탄도가 평평해져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총알이 작고 가벼워지니 병사 한 명이 훨씬 많은 탄약을 짊어질 수 있게 됐고요. 게다가 연기가 없으니 위치도 안 들키죠. 거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럽 전체가 미친 듯이 총을 갈아치우기 시작합니다. 1886년 프랑스가 르벨을 내놓자 1888년 독일이, 1891년 러시아가 뒤따라서 불과 5년 남짓 만에 주요 강대국들이 죄다 소구경 무연화약 소총으로 갈아탔어요. 한 나라가 신무기를 꺼내면 나머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군비 경쟁이었죠. 화약 하나가 바뀌자 세계의 모든 총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무연화약의 진짜 묘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소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흑색 화약은 불이 붙으면 그냥 확 타고 끝이었죠. 하지만 무연화약은 알갱이의 모양과 크기를 바꿔서 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갱이에 구멍을 뚫어두면 탈수록 표면적이 오히려 넓어져서 가스가 점점 더 많이 나와요. 이걸 점진 연소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총알이 총열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수록 뒤에서 미는 힘을 오히려 키워주는 거예요. 마치 총알이 앞서갈수록 더 세게 밀어주는 계주주자처럼요. 지난 강선편 기억하시죠? 총열에 홈을 파서 회전을 설계했다면 이번엔 화약 알갱이의 모양으로 연소를 설계한 겁니다. 덕분에 위험한 압력 폭발 없이 총열 끝까지 총알을 부드럽게 밀어낼 수 있게 됐죠. 이 무연화약은 크게 두 갈래로 발전합니다. 니트로셀룰로스만 쓰는 쪽과 여기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더한 쪽이에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더하면 더 강력해지지만 그만큼 더 뜨겁게 타서 총열을 빨리 갉아먹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다이너마이트로 유명한 그 알프레드 노벨이 1887년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은 화약을 만들었는데 영국의 두 과학자가 비슷한 화약을 내놓자 노벨이 자기 특허를 훔쳤다며 소송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노벨의 패소였어요. 특허에 적힌 문구를 아주 좁게 해석한 법원이 영국 쪽 손을 들어준 거죠. 화약의 시대는 법정 다툼까지 부를 만큼 뜨거웠습니다. 자, 이제 서두에 예고했던 괴물 이야기입니다. 기관총이죠. 여기서 아주 흔한 오해 하나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요. 무연화약이 기관총을 발명했다. 아닙니다. 총알을 자동으로 장전하고 발사하는 기관총의 기계장치는 무연화약보다 먼저 나왔어요. 1884년 하이럼 맥심이 만든 최초의 자동 기관총은 사실 흑색 화약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럼 무연화약은 뭘 한 걸까요? 기관총을 실전에서 쓸만한 물건으로 완성해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기관총은 1분에 수백 발을 쏟아붓습니다. 흑색 화약으로 그렇게 쏘면 몇 초 만에 총이 찌꺼기로 막혀버리고 자기 자리에서 거대한 연기 구름이 피어올라 나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 돼요. 무연화약은 이 두 문제를 한 번에 없앴습니다. 깨끗하게 타니 오래 쏴도 잘 막히지 않고 연기가 없으니 위치도 드러나지 않죠. 자동으로 도는 엔진은 이미 있었는데 거기에 막히지 않는 깨끗한 고급 연료를 부어준 셈입니다. 그 결과는 솔직히 참혹했어요. 1차 세계대전 참호에 자리 잡은 기관총 한정이 돌격해오는 수백 명을 순식간에 쓸어버렸습니다. 화약에서 연기를 지운 그 우아한 화학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상의 한복판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무연화약, 이름과 달리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연기 없는 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도 없는 건 아니라서 총구 앞에서는 미처 다 타지 못한 가스가 다시 불붙어 화염을 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화약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분해되면서 저절로 불이 붙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오래 묵은 무연화약의 자연분해가 원인으로 지목된 군함 탄약고 폭발이 2번이나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죠.
연기를 지운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흑색 화약이 600년 만에 무연 화약으로 바뀌면서 총은 완전히 다른 무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사라져 병사는 몸을 숨길 수 있게 됐고 위력은 세졌으며 총알은 작아졌고 무엇보다 연소를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됐죠. 지난 편의 강선이 총알의 정확도를 풀어낸 열쇠였다면 무연 화약은 총의 위력과 지속성을 풀어낸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기관총이라는 괴물의 문까지 함께 열어버렸어요. 좋은 과학이 늘 그렇듯 여기에도 공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화약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화약을 총알 뒤에 깔끔하게 담아둘 무언가가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다음 편에선 바로 그 무언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총알의 완성형을 만든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발명을 파헤칩니다. 이 조각 하나가 어떻게 방아쇠 한 번에 여러 발을 쏘아대는 시대를 열었는지를요. 오늘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더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정정해주세요. 특히 총기와 화약을 깊이 아시는 분들의 날카로운 지적,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배우자고 만든 채널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무기와 과학,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